안녕하십니까. 대장멍생이 백승주입니다. 사실 어제 제주 CBS 라디오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불수용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녹음된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전에 제가 별도로 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관련 주제하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약간의 개괄적이라면 오늘 녹화된 부분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제주 행정체제의 어떤 개편의 필요성, 이런 당위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녹화된 부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한 달 전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했는데 과연 우리들이 속내를 내다보고 그럴싸하고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는 제주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놈인지에 대한 여러분께서의 어떤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떻든 간략하게나마 짧은 시간 내에 제 아지트이자 방송 현장의 내용의 그림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을 나름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로서의 이런 것들, 그림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이 방송에 연결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행정시장 직선제의 어떤 불수용에 대한 그리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맨 뒤에 있는 그림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빨간 책자는 제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것 중 가장 중요한 저술이 되겠습니다. 행정법 실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 관련 법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다음에 보이시는 이런 책자들이 있는데 그동안 존경하는 선생님이 지도를 받고 나름의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여서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과정에 심혈을 담아서 세상에 내놓은 졸저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계행정법, 환경관련법, 지방자치관련법, 그 다음에 토지공법 등 소위 국토개발 행정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다소 미흡하게 짝이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책들을 세상에 내놨다라는 그런 자부심 하나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는 제가 지난 봄부터 열심히 물 주고 가꿔서 자란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외래의 종이긴 한데 상당히 보기도 좋고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얀 꽃이 그대로 달려있는 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독일에 갔었을 때 특별연구원으로 레겐스부르에 갔을 때 미넨역에서 현지인들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촬영한 기념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림은 제가 강의 시간에 학생회에서 찍힌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명패들이 있는데요. 평소에 학회 활동을 하면서 찾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위를 수여받을 때 가족이 찍어준 평생 잊지 못할 기념사진이 되겠습니다. 제 방송 공간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것이 있는데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이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학을 공부했지만은 제주 지역 경제의 미래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이 이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법학의 경제학, 경영학 등등 뭐 이런 것을 읽을 필요성에 의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뭐 책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개를 해드린다면 현재 읽고 있는 게 저희 디지털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제대로 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석학의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소위 그 김광홍 교수의 좋은 정부 이 책을 통해서 읽고 느낀 바를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주 지방정부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앞으로 소개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것도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소위 그 제주의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그 설문대 할망하고 할망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방송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좀 제주의 문화 정책이 허술한 감을 지울 수 없고 소위 타이트한 계획에 의해서 어떤 문화 전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유지 보존 관리가 돼야 되는 뭐 그런 책무가 저희 제주 도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수수방관되고 대충 삐까번쩍한 건물만 지어놓고 소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겠다라는 안이한 발상들이 이 방송 뉴스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그 제주 개발의 미래는 어떤 토건적 개발 중심이 아니라 제주의 어떤 그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고 그런 것들이 온전히 보존됨으로써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제주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가면서 이런 것들을 남겼구나 하는 이런 어떤 그 아늑한 그리고 소망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제주공항을 이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문화 정책, 시책이 절실하지 않느냐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뭐 유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자께서는 제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제주의 미래는, 그다음에 제주 관광의 어떤 값어치는 제주 문화의 전통 뭐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보존돼서 남겨지고 그것을 보게끔 느끼게끔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 방송이 이제 녹화가 풀리고 있으니까 연결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제가 이렇게 없던 일이 된다면 앞으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시간 전문가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CN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의 백승주 소장 전화로 나와 있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네. 지역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정치권이 행정시장 직선 제안을 추진했는데요. 결국 행정안전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네. 이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저도 지난 9월 26일 제주자치도 당국자의 발표를 제가 읽었거든요. 예, 예. 네, 그에 따르면 국무총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가 예, 예.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불수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주된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은 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것인데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 제주 행정 조직이 규모를 가능하면 적은 수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비대할 가능성이 돋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반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현재 제주 행정 조직 규모가 인구수 대비 조직이 비대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이런 점에서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행정시장 체제 도입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행정시장 직선제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비대해질 수 있다고 지금 봤다, 이런 말씀인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지역에서는 민선 5기 때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게 주민 의견 수렴해서 추진했던 사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자꾸 강조를 했었는데 네네. 이런 기조에도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장님 보십니까?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예. 민선 자치단체장이나 정부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100% 찬성합니다. 네, 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관점에서 비춰보건 헌법이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자치도 제도 자체가 특별하고 그다음에 행정시 체제 자체도 특별하니까 예.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서 존중해달라는 것, 일반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행정시 체제는 헌법상 상도 아니거든요. 예. 단지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감을 지울 수 없고요. 여기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런 점에서 더욱 곤란하지 않느냐. 그냥 개인적으로는 위원회 소지도 좀 비춰진다 하는 그런 개인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위원회 소지도 보인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자기결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헌법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 헌법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예. 그런 주장, 그런 권리 행사가 네.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왜 또 지방 분권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예. 근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기조와는 맞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보다는 예. 단언컨대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다가 행정시장을 공직선거법상의 절차나 방법을 준용해서 선출하는 문제가 좀 깔려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보면 이것도 헌법과 관련해서 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결정권 자체는 헌법상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경우에만 해당 자치단체 위원과 상에 예. 선출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 이것을 우리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지방 분권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리고 그 소장님은 또 이게 제주도가 이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할 당시에도 예. 이 행정시장 직선제 안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네. 어떤 우려가 있었습니까? 예,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 네. 과정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예,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냥 몇 가지 제가 생각했던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예, 이런 제가 공부한 입장에서 강의한 입장에서 본다면 예, 법 사례 등에 비추어서 예,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것 자체가 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절차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예. 그 의원만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셋째로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도지사와 만약 행정시장의 어떤 직선제가 될 경우에 그 유상, 권한, 책임, 의무 등을 어떻게 구획해서 조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제도상의 문제가 비춰졌기 때문에 예, 예, 예. 간단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의 장을 주민이 네. 직접 그 선출하는 방법은 이게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처럼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아닌 이제 행정시의 장을 선출하게 된다면 이게 현행 헌법에 좀 저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네, 거네요. 개인적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행정부가 이번에 불수용하지 않고 만약에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통과돼서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행정시의 장을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게 된다면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제주는 특별하니까 네, 특별히 헌법적 현안까지 그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더 충분히 저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네, 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좀 헌법 질서, 다시 말해서 헌법 질서 하에서 모든 것이 좀 이루어져야 좀 합당한 그런 제도의 정착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굳이 네.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예, 첫째는 헌법 질서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이고 예, 둘째로는 제주에 만약 이 제도가 허용할 경우에는 예, 특히 제주보다 큰 행정부 등의 반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부의 어떤 구청장 직선 요구의 어떤 청원 등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 본다면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근본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우심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행정부들 예. 특히나 제주 지역보다 인구가 더 많은 큰 행정부들이 네. 그럼 우리도 직접 구청장이나 선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제주보다 큰 행정부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남의 분당구 같은 이런 것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봐지는 측면에서 예, 어떤 비례적 관점에서 입법도 비례적 관점에서 이게 예. 유지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지방자치 제도의 어떤 근간까지도 흔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어쨌든 이제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입법도 이렇게 불가능해졌고 지금 국회에서 물론 강창일 의원이 의원 입법 추진하고 있지만 조금은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소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대안을 좀 제시하신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왕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우리가 도입하고자 했다는 것은 네, 거의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체제하에서 내 행정 서비스의 어떤 강화를 모색했다라 본다면 예, 저는 이제 저희 현재 특별자치도의 어떤 기능을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예, 내민 행정 서비스 측면에 전담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요. 네,
나머지 저희 국제자유 조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제주개발 문제는 예. 광역자치단체가 그 담당하는 그 행정체제의 이원화 방안 뭐 이게 어떨까 하는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금방 연상할 수 있는 것도 현재 투개 행정시에 직선제를 도입한다고 본다면 예. 현재 입장에서 투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는 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 예, 정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그런 안이군요. 예. 어, 그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예. 그랬을 경우에 이 제주시 특히 제주시가 50만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대도시 그 특혜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다면 네. 뭐 이런 그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의 어떤 그 기능적 측면에서 반드시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 생각합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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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진지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은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예, 뭐 예. 아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002년, 2006년 시대 상황에서 어떤 그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요새는 쇠퇴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제주에 이게 집중될 가능성은 점점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로 현재 중국이 제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중국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네도 호가 석자인데 제주에 투자를 방치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 예. 이런 엄청난 시대 변화에서는 종전의 신자유주의 체제로서의 특별자치도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확실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희망은 이게 소망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체제의 어떤 그 변화는 현 시점에서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하신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 국제 자유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어떤 기능을 추진한다. 큰 광역단체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국제 자유도시라는 비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예. 상당히 공감합니다. 예, 예. 아시는 바와 지난 2006년인가요? 그 예. 이후에 예. 차지도 도정이 주도하에 일반 대민 행정 사무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무하고 개발 사무 등 5만 가지를 다 도맡아서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어떤 역기능적인 문제가 드러났어요. 예. 뭐 그렇다면 시대 상황이 변화 등에 따라서 이게 제도의 개선은 좀 불가피하다고 봐지거든요. 예, 예. 그 도지사의 권한의 어떤 그 선택과 집중이 좀 강화된다면 현 체제에서보다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뭐 이런 것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도민 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 또 기초단체에 의한 어떤 그 예민 행정 서비스 강화라든지 예. 실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면 예.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원화되니까 좀 충분히 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경우는 뭐 지방자치법 범준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좀 없으리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제가 보건대는 제주의 미래 현 체제로는 가더라도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이 합심해서 체계적으로
진득하게 좀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흡 하나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제주의 현실은, 제주의 미래는 전혀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위 경제적 어떤 그 불황 자체도 엄습하고 있다라 본다면 여러분이 고민도 깊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